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다우 산업이랑 나스닥 종합이랑 S&P 500이 많이 급락을 했었죠. 우리 장도 우리나라 국내 장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또 차이나 전기차가 또 떨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추매 타이밍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떨 때 추매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오늘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테슬라 얘기도 해드리면서 전기차의 미래가 바로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얘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신박하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견해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우 산업이랑 나스닥 종합이랑 나스닥 종합이 2.07% 거의 이게 급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1.48%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맵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 다 빨간 초장이잖아요. 빨간 초장인데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유독 테슬라만 녹색입니다. 테슬라가 어마어마하죠. 테슬라만 녹색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어제 실적이 잘 나오고 테슬라는 실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은 실적이 좋다면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실적이 만약에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다 하면은 막 폭락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테슬라 빼고는 애플,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아마존도 3.7% 마이너스 났고, QQQ는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TQQQ는 5.87, 그리고 스파이는 S&P 500이죠. 1.5%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리고 SOXX는 2.67, 필라델피아 반도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속슬은 8% 이렇게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64% 속슬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4% 마이너스 났고요. S&P 500이 8.7% 났습니다. S&P 500이 그나마 가장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빠졌어도 환율 때문에 또 방어가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변동성이고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왜 급락을 했냐, 그거는 또 파월 영감이 나오셔서 또 0.5% 빅스텝을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또 겁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봤을 때는 원래 다 아는 내용이었잖아요. 0.5% 오를 줄 알았어. 5월달에 올린다며. 근데 파월이 또 나와서 겁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막 강력하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이렇게 겁을 줄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이슈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잡으려면 결국은 돈의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또 금리 인상을 무작정 막 많이 해버리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왜냐하면 대출이 안 되니까 투자를 더 줄이고 고용도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미 연준 페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강력하게 얘기를 해놓고 겁을 주는 겁니다. 물가가 좀 잡히도록. 그리고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은 미리미리 식품이나 아니면은 자동차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원자재든지 많이 매점 매석을 해서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공급망이 더 안 좋아지죠. 회사들이 그렇게 다 자기들이 독점을 해서 매점 매석을 해버리면 그런 걸 못하도록 일종의 경고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0.5%는 5월달에 올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올릴지는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 지금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말한 거에 0.5% 인상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또 0.5% 5월달 6월달에도 0.5%씩 할 수 있다,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금리 앞부분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얘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반에 많이 올려보고 그 다음에 차후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후반에는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되지, 무조건 금리를 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거를 금리를 올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을 좋아하는 게 미 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게 질러보고 그 다음에 차후 여건을 봐서 그래도 안 잡힌다면 더 세게 해야겠죠. 근데 잡힌다면 이제 좀 약하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3월 물가가 피크였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 아직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급망 개선 기대 접고 수요 억제로 지금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강한 긴축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개선 없이는 연착륙이 또 어렵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개선되려면은 빨리 전쟁이 끝나고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미국 경제는 아직 좋다 매번 말하잖아요. 미국 경제는 좋고 고용은 안정적이다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좋으니까 금리를 올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도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는 회귀는 불가, 고인플레이션 시대 도래. 제가 말씀드렸죠. 고인플레이션, 이게 한국말로는 고물가 시대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든 나스닥 100이든 S&P 500이든 차이나 전기차든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돈의 가치는 물가 대비 계속 떨어질 거니까. 이런 얘기를 미 연준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연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한 달 새에 진짜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렸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2.9까지 진짜 여기 보시면은 금리 올린다 겁줬을 때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지금 약세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버리니까 중국 금리도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또 약세가 되면서 중국 금리도 12년 만에 역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결국은 이렇게 금리가 역전되면은 중국의 글로벌 자본들이 결국 다시 미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자본 유출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또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중국 경제들도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이 빠져나가면은 당연히 거품이 빠지고 주가가 빠지겠죠. 그래서 이게 중국의 또 딜레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런 위기, 이런 제롬 파월 금리 인상 발언 때문에 전기차주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주들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TF도 지금 3.39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리튬 아메리카스도 지금 12%나 진짜 마이너스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알보말 리튬도 4% 마이너스 났고, 샤오퐁 4%, 리오토 4%, 그 다음에 니오 5% 이렇게 테슬라만 빼고 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로 오늘 차이나 전기차도 많이 떨어진 거겠죠. 아직 애가 탑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런 애가 타는 상황에서도 혼자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테슬라가 지금 북미 판매량, 유럽 판매량, 중국 판매량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게 멈추는 거는, 이게 완만해지는 시대는 2030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30년까지는 전기차의 상승을 베팅을 해보자, 이렇게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화성 개척 기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자, 화성 갈 거니까 막 계속 그랬잖아요. 화성 진짜 간다고. 그게 진심이에요. 화성 간다는 게 진심이 뭐냐, 전기차. 화성에서 당연히 산소가 없으니까 전기로 가야겠죠. 전기차. 그 다음에 화성에서는 탐사나 이런 걸 하려면 인간이 제대로 못 가니까 자율주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도 태양광으로 써야겠죠. 그 다음에 AI 탑재된 로봇으로 화성을 먼저 가서 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어야겠죠. 로봇이 가서. 그 다음에 로켓, 당연히 화성 가는 건 로켓이잖아요. 그 다음에 뉴럴링크가 뭐냐면 로봇이랑 이런 AI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뇌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뉴럴링크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뉴럴링크가 이게 더 발전을 하면은 우리의 뇌에 갖고 있는 의식을 업로딩 한 다음에 테슬라 로봇으로 다운로딩해서 그게 우리의 테슬라 로봇이 몸이 되면서 화성 개척을 할 수도 있다. 왜냐? 인간의 육체로 가면은 외계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방사능도 있겠고 태양풍도 있겠고 산소도 없고, 그러니까 로봇이 가서 이렇게 적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봇은 사람의 의식을 다운로딩한 로봇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열릴 수 있게 이런 기술들이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술이 발전하는 회사를 매수해서 끝까지 가져간다. 그 ETF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록에서는 또 달랬어요. 시장 우려보다 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달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은 결국 수요와 고용에 부정적, 그러니까 수요를 줄어뜨리고 그 다음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보다 금리 인상 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블랙록은 우리를 달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전쟁이 빨리 마무리돼야 되는데, 러시아는 지금
뭐 히로시마의 원폭에 2000배에 가라는 ICBM을 보여주면서 휴전 협상에 압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ICBM이 뭐냐면 RS-28 사르맛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2018년에 개발 완료했대요. 그래서 신형이죠. 그래서 뭐 최대 사거리가 18,000km 그렇게 가고 이걸 실험을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히로시마 원폭보다 2000배 이상 타격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핵폭탄이죠. 이런 걸로 지금 우크라이나나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의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아직 여러분이 돈을 갖고 계시다면 큰 돈을 투자할 장은 아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적립식으로 가야지 큰 돈을 막 지금 저점이라고 몰빵하면은 이거 핵 쏴버리면은 진짜 핵 뜹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1조 원 무기 지원을 하고 전쟁 장기화를 솔직히 말하면 부추기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전쟁이 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큰 전 세계적으로 나라 대 나라로 보면은 자기 국익만 따지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가스를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 자기 무기를 더 많이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 지원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또 미국의 신형 드론, 곡사포 이런 무기들을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실제 전장에 가서 실험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실전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실험을 해보고 그러는 겁니다. 세계에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세계에 세일즈를 하겠죠. 판매를. 자 봤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잘 쓰이는 거 봤지? 니네도 사!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좋은데 뒤에서는 다 돈 버는 나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경제 손실이 있는데 복구에는 뭐 매달 8.7조 원 이렇게 든다고 했잖아요. 아까 미국이 1조 원 무기 지원을 해줬잖아요. 다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우크라이나 뭐 곡창지대 있잖아요. 곡창지대나 자원이나 이런 경제권을 다 외국 자본들이 다 가져갈 겁니다. 지원 명목으로 해서 다 가져갈 겁니다. 이런 게 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우크라이나 자체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둘 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외세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더 이득을 취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더 안타깝잖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또 더 마이너스 돼서. 그래서 지금 생산량 톱2 상하이랑 지린성 락다운이 지금 중국 전기차 자동차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게 빨리 그러니까 저희가 추매 타이밍을 잡아보자고 했잖아요. 일단 차이나 전기차 그것 때문에 오늘도 1.84% 이렇게 마이너스 내서 고점 대비는 42%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은 제가 말씀드렸죠. 1.79 떨어졌는데도 환율 때문에 4.9%밖에 마이너스 안 냈다는 이 장에 4.9%밖에 마이너스가 안 났다. 네, 타이거 나스닥 100도 2.52% 떨어졌는데 14% 그나마 괜찮죠? 미국 테크 탑10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필반나는 조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변동성이 크고 미국 테크 탑10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1순위로 올려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순위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테크 탑10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도도 잘 나가고 있네. 인도 니프티 50도 10% 이렇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났다. 인도는 잘 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고 한번 차트를 보고 가야겠죠. 차이나 전기차 지금 마이너스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돈이 있어도 추매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라. 왜냐하면은 이게 하락이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 두 개가 풀려야 돼요. 일단은 이걸 치면서 해야 돼. 일단은 코로나 봉쇄 이게 해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가 오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사태 해소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 두 개가 되면은 추매 타이밍이고 아니면 이 하나만 돼도 코로나 봉쇄만 해제돼도 그래도 조금씩 들어가 봐야 되는 자리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코로나 봉쇄가 해제가 안 됐으니까 뭐 지금 사고 싶더라도 좀 참으셔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떨어지면 또 더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참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한번 볼까요? 지금 뭐 S&P 500 또 괜찮죠? 지금 뭐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S&P 500 어마어마하죠. S&P 500 나스닥 100은 좀 떨어졌죠.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떨어졌고 팡플러스도 뭐 물론 미국 테크 탑10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 테크도 많이 떨어졌고 글로벌 리튬, 글로벌 자율주행, 글로벌 클라우딩 컴퓨팅 다 마이너스 났습니다. 네, 인도는 잘 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렇게 저점을 줄 때 이런 미국 종목들은
그래도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속한 게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나 아니면 뭐 KLRX 2차전지 K누딜 뭐 이런 국내 전기차 ETF들은 15%, 13%, 6% 이렇게 올랐는데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10%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 아프다. 얘네들은 이렇게 오르는데 왜 차이나 전기차가 못난 게 없는데 왜 떨어지냐. 당연히 아까 말한 그것 때문에 봉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풀려야 오르겠다. 근데 중국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데 왜 자꾸 봉쇄를 하고 포기를 못할까. 제로 코로나에.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초반에 얘기했던 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든 말든 자기는 정책 실패를 용인하기 싫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일종의 아집이죠, 아집. 고집이죠, 고집. 그래서 이런 게 차이나 리스크라고 하면은 리스크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이나 리스크는 전기차 업종에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차이나 리스크는 당연히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차이나 전기차를 막 70%, 80%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우려스러워요, 이럴 때. 왜냐하면은 차이나 전기차를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ETF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적립식으로 모으는 돈들은 차이나 전기차 말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텍 탑10 이런 걸로 아니면 인도 ETF로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 얘기도 또 해드려야죠. 지금 뭐 트위터에서 제가 자료를 구해왔는데 지난주 666개 기업 중에 70%가 가동 생산을 재개했대요. 그래서 SAI 상하이 자동차나 테슬라가 차량을 다시 생산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동화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희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하이 자동차나 테슬라가 다시 공장을 재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4월, 5월, 6월 이렇게 좀 고생하는 시즌이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때가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버티셔라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차이나 뭐 비아디 있잖아요. 중국인들은 비아디 EV 배터리를 정말 선호한대요. 이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아디 배터리를 좋아한다는데 여기서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선호하는 배터리 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직 비아디를 좋아한다 하면 19%, 그 다음에 CATL만 좋아한다 하면은 10%, 그 다음에 다른 뭐 브랜드 뭐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브랜드는 10%, 그 다음에 비아디 아니면 CATL 중국 그 배터리를 좋아한다가 15%, 그 다음에 뭐 다른 브랜드들도 여기 기타 이렇게 있고 나는 뭐 생각하지 않는다 뭐 아무거나 상관없다 이렇게 35%인데 이거 보시면 비아디가 제일 높죠. 그래서 비아디를 가장 중국 사람들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은 지금 차이나 전기차나 전기차들이 많이 보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지금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비아디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테슬라랑 비교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이 영상이.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 1분기까지 비아디의 생산량 상승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래프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한번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많이 올라오고 홍강미니가 처음에 빠르게 달려가지고 2020년에 3분기 비아디가 2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또 올라오네요. 테슬라 3등 올라왔습니다. 테슬라가 3등 올라오고 다시 비아디가 올라옵니다. 21년 1분기 비아디가 이제 1등 먹고 있죠. 2분기에 21년 2분기 다음에 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3분기도 그리고 지금 침투율은 19%입니다. 4분기도 올라가고 22% 침투율 엄청나게 올라가죠. 22년 1분기 자 비아디가 1등으로 올라가고 3등이 테슬라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비아디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테슬라 제외하고 리비안이나 루시드 이런 자동차들도 다 급락을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리비안이나 루시드 진짜 그냥 온리 전기차 회사들이 왜 급락을 했냐면 걔네들은 생산 능력이 없어요. 걔네들은 전기차 회사라고만 해놨지
생산을 못해.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인데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력이 이제 받쳐주잖아요. 그런데 비아디도 이제 완전 전기차 회사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력도 아까 영상에 보여드린다시피 뭐 이번 1분기에도 뭐 30만 대가 생산을 해냈고, 이런 거 보시면은 생산력을 이제 갖췄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생산을 하려고 공장도 더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종목들 있잖아요. 리오토나 뭐 차이나 전기차에 있는 건 아니지만 리오토, 뭐 샤오펑, 이런 뭐 니오, 이런 중국 종목, 중국 전기차 온리 회사들도 생산성이 그래도 루시드나 이런 회사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산력에 받쳐주는 전기차 회사들은 앞으로도 테슬라 뒤를 이어서 잘 갈 것이다. 중국에서나 아니면은 뭐 유럽에서나 테슬라가 1등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2등, 3등으로 뭐 비아디나 뭐 이런 기업들이 뭐 현대차랑 경쟁을 해서 갈 것 같다. 그러면은 뭐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아직 시장이 개척되지도 않고 지금 춘추 전국 시대인데 지금 비아디나 중국 종목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실 때 너무 흔들리지 마셔라.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까지 현황, 뭐 어제 미국장이 왜 이렇게 폭락했고 오늘 또 차이나 전기차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 났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해드렸고, 아직은 추매 타이밍이 아니다. 추매를 하는 거는 봉쇄가 풀려야 그나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요. 멤버십 후원 해주신 분들 한번 감사하고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멤버십 후원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내일 또 좋은 모습이 있으면은, 좋은 영상이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